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2학년도에 그 대학에서 내가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실시된 한국사죠. 우선 이제 오답 뭐 이게 의미가 없죠.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와, 3번 문제 엄청 틀렸습니다. 야, 일단 50% 이상 틀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나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대성 마이맥 자료인데 대성 마이맥 학생들이 대단히 좀 우수하죠.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그 평균으로 볼 때는 이 오답률은 더 올라갈 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어떤 문제였을까요? 고구려 문제군요. 고구려 문제인데 많이 틀렸어요. 이게 이제 정답이 뭐였냐면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인데 제가 컴팩트에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75%나 된 이유는 그만큼 고정기의 컴팩트를 좀 많이 수강하고 있다. 그 반영이다. 그래서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만든 게 바로 오답률 75%에 빛나는 3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제가 컴팩트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번째 문제가 뭘까요? 18번째 문제. 이거는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평가원에서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문제 낼 수 있어. 나도 이런 문제 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작정하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리게 하려고 자기 과시용으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오답률이 높은 건 이해 갑니다. 충분히요. 틀려도 돼요. 틀리라고 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오답률 퍼센티지 대단히 높았던 문제인데요. 회의급 특사이고 회의급 특사가 이제 을사늑약과 이제 경술국치 사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 푸는데 왜 많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한 거죠, 제대로. 자, 4번 문제 많이 틀렸는데요. 이건 이제 원효 친구 누구죠? 원효 친구 의상이라는 거 알면 알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의상은 컴팩트에서 깊게 다루진 않았어요. 퍼펙트에서는 다 모두 깊게 다룬 내용입니다. 11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컴팩트에서 가르쳤는데, 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군곡기무처, 신문제 페이지, 요 두 개만 기억하라, 가보개혁은. 라고 하였는데, 약자가 나왔어요. 쿵탁쿵, 금계은계 쿵탁쿵, 과연 경사로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 국사가 6월 국사가 대단히 좀 불스러웠다. 물이 아니라 불스러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답률 지금 베스트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온 거지? 여기 나왔어요. 과부 개가가 정답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게 컴팩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컴팩트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컴팩트에 없는 건 말씀드렸듯이 진대법 딱 하나예요. 꼼꼼하게 컴팩트도 봐야 된다. 컴팩트에 있는 건 다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점을 받기 위해서, 만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건 제가 강조한 것만 해도 40점 원전이 다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 국회 5월 10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5집 총선거, 재헌국회는 누누이 강조했던 그것이었죠. 다음에 10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제 최익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을사의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이제 19세기 이후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니까 또 이제 그 강원도 지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개항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만 여러분이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0번 문제였죠. 자, 여기서 한번 오답 많았던 문제, 한번 여기 총 몇 문제죠? 7문제 정도만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입니다. 1번, 밑줄 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빗살무늬,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런 단어에서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간애니, 조가비. 이번 이제 한 학생이 좀 추가했어요. 괜찮더라고요. 경축, 신간애니, 조가비. 애니메이션, 신간애니가 나왔어요. 조가비 매니아. 경축할 일이죠. 신석기, 간석기, 애니미즘, 조개, 가락받기, 비살무늬토기, 농경과 목축. 잘 만들었죠? 네. 추가했습니다. 오늘 추가했습니다. 오늘.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철제동기구의 철기시대죠. 청동기죠. 은병, 활구도 잘 나오는데요. 고려입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은 이제 신라 때 만든 것이고 고려 몽골 침략 때 불탔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가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지금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이 마스크 꼭 써야 됩니다. 예. 이 사료는 고려사다라고 하는, 고려사가 일단 포인트예요. 고려시대 사료다라는 거죠. 그리고 쌍기, 과거제, 과거제가 이제 처음 시시되었다는 거예요. 광종이죠. 광종하면 과거와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 정답이죠. 1번 삼별초를 조직했다라는 것은 무신 정권과 관련되었습니다. 규장각을 운영하였다. 정조, 정조죠. 정교, 초장, 신하, 정조, 규장각, 초계문신, 장용영, 신해통공, 화성, 훈민정음 창제, 세종이죠. 3, 4, 6, 7, 8, 9, 집안의 장농 쓰자. 유경공원 설립, 이거 이제 개항 이후의 학교다라는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3번,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광개토 대왕, 만주 차지, 이런 단어에서 고구려라고 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국을 정벌했다. 지중왕이죠. 신라 지중왕. 지우씨, 지우.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게 정답이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컴팩트에서는 다루지 않고, 컴팩트는 컴팩트합니다. 이건 이제 퍼펙트에서 다룬 약자가 되겠습니다. 천진, 오씨, 부자. 고국 천황 때 진대법, 오부개편, 부자세습. 선생님, 좀 완벽하게 다 하고 싶어요. 그럼 퍼펙트 들으시면 되고, 저는 40점대, 40점 원한다면 계속 컴팩트 꼼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복습 열심히 합시다.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이건 이제 조선 성종 때죠. 그 다음에 쌍성 총간부 공격 고려말 공민왕이고요.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숙종 때인데 숙종은 몰라도 되고, 이건 하면 여간 간도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하여서 자작은 그냥 듣보인 거고, 원효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원효 신라 사람 찾으라는 것이니까 원효 친구 의상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의상 아니더라도 해초가 나도 돼요. 해초. 그래서 원효, 의상, 해초가 유명한 신라 승려다라고 하는 것 알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진울과 의처는 고려시대 사람들이죠. 신돈도 고려 공민왕의 기억과 관련된 거고요. 묘청도 역시 고려시대의 승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공녀, 원나라의 공주, 자, 이런 단어들에서 원간석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품제, 신라죠. 집강소, 동학농민운동이랑 관련돼 있죠. 수원화성, 정조. 그 다음에 고문세조, 요게 정답이죠. 향약은 서원과 마찬가지로 사림들과 관련된 거죠. 16세기 조선의 사림들의 조선시대 사림들의 그 세력 확대와 관련된 것이 서원과 향약이 되겠습니다. 세트로 외워주셔야 돼요. 사림, 서원과 향약, 이런 식으로요. 6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거란이 이제 고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희가 이제 말빨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빨로 있고 유명한 강동 육주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강동 육주가 정답이죠. 그래서요. 자, 기억나죠? 서귀포 별동, 서귀포 별동 금귤 대장에서 그 서희와 강동 육주 정답 나왔고, 별기군이 창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모군란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1880년대 초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구식군인들의 폭동, 이모군란이 됩니다. 훈련도감이 조직되었다라고 하는 건 요 삼수병, 쭉 나중에 여러분 그 삼수병, 알잖아요. 그 삼수병, 그 포수, 사수, 살수, 임진왜란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강동 육주가 확보되었다. 이게 정답이고요. 금강가의 멸망은 법관, 지우씨 법관으로 진화한대. 그래서 법관. 구서당은 신분당이죠. 딸짱 국국국 학 노고폐지가 됩니다. 자, 다음 7번. 밑줄진 폐단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공납, 공몰, 그래서 공몰제도의 폐단이에요. 공몰제도의 폐단과 관련된 것은 대동법. 군역제도의 폐단을 고치려고 했던 것은 준역법 또는 대원군의 호포법, 이런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전식관은 고려시대의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준 거죠. 공음전도 역시 고려시대에 관련된 것으로서 문벌 귀족들에게 주었던 땅이죠. 직전법은 이제 조선 세조 때 현역 관리들에게 월급여로 준 땅이고요. 건원중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로서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화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화폐가 총 3개예요. 건원중보, 활구 또는 은병, 고려거라는 거 알기, 그리고 상평통보, 조선 후기라는 거 알기죠. 자, 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주세봉이 세웠고 뭐 어쩌고 조선시대 때 유학교육과 선연에 대한 제사를 담당했대요 라고 하는 단어에서 서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6세기 때 사림들이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조선시대 거 찾는 거죠. 정답 나왔죠. 불국사는 그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 그 8세기 때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그 공부를 오랫동안 할 것 같은 이름이죠. 팔간회를 개최했다. 고려죠.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개항 이후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입니다. 열흘마다 나와서 10순자, 순한문이었죠. 정답 4번이고 최씨 무신 정권의 기반이 된 것은 교정도감이죠. 교정도감, 정방, 도방, 감, 삼별초. 자, 다음 9번입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예, 어우, 좀 위험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마스크 다 씌울게요. 아직 주사 안 맞았죠? 6월이니까는요. 조선이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이를 빌미로 청이 조선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굴욕적인 항복. 이런 용어들에서 병자호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개기다가 삼전도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거 알기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나오면 고려멸망 조선 건국이고요. 예, 정답 나왔고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이죠. 을지문덕의 살주 대첩은 고구려와 수하의 전쟁이고요. 다만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는 3.1운동 이후에 뻥청 참참참 미스야 삼국통합으로서 1920년대 그 무장투쟁과 관련된 것이죠. 다음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19세기 이후라고 하는 말이 또 포인트예요. 위정석사는 이제 성리학자들을 얘기해요. 이양록, 최익현, 뭐 워낙 유명하죠. 강화도조약을 반대했던 외양일체. 그리고 최익현은 나중에 신돌석과 함께 유명한 을사의병장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면 자 이제 뭔가 개항 이후를 찾는 거예요. 최근 사람이죠. 19세기 때 사람 이왕. 우리나라 화폐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임진왜란 전 사람들이에요. 화폐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임진왜란 전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19세기 사람들이고 임진왜란 전 다 16세기 이전 인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15세기, 뭐 이왕과 이 16세기, 이순신 16세기, 신사임당 16세기. 그래서 화폐에 있는 사람들 나오면 무조건 조선 전기 인물,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에 죽지만 여하간 전의 인물로 기억하면 됩니다. 시무 28조를 올린 최승로는 성종, 고려 성종. 그다음에 김부식 역시 고려 유명한 그 상구사기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영남 만인소를 주도한 이만손. 이게 뭐야? 조선 책략 반대에 상소했던 사람이니까 개항 이후와 관련된 인물이 되는 거죠. 정도전은 이성계의 개국 공신이잖아요. 정답은 4번 나왔어요.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영어 컴퓨터에 약자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됐어요. 궁극기무처, 국내부 신문제 폐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갑오개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갑오개혁하면 이제 갑오개혁 약자 쿵타쿵, 금계, 은계, 쿵타쿵. 과연 경사로다. 이 궁은 이제 국내부, 탁은 이제 탁지하문, 쿵은 궁극기무처. 다음에 이제 금이 이제 조세 금납제. 조세는 이제 다 이제 돈으로 내는 거야. 돈 금자. 다음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 다음에 은본 이제 이거는 이제 뭐더라? 은본이지. 그냥 은화 찍은 거야. 그다음에 개가. 과부 개가. 과부 이제 재혼할 수 있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반복. 국내부, 탁지하문, 궁극기무처. 다음 과거 폐지. 고문과 연자법 폐지. 경무청 신설. 산노비, 공사노비제 폐지, 즉 신분제 폐지했다라는 이야기지. 너무 많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틀려도 돼. 다른 거 확실하게 맞추면 돼. 그다음에 장용영을 창설했다. 맞출 수 있지. 그래도 이제 장용영을 창설했다. 정조죠, 정조. 그다음에 영정법을 시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선 후기 때 세제 개혁으로서 인조 때 있었던 세제 개혁이란다. 그냥 눈으로 봐도 돼. 이런 거는 이제 정답으로 안 나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습니다. 이 이제 과부개혁 때 일이고요. 4.4 5입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승만 때 발사, 부정, 4.19 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기죠. 12번 미줄친 특사인데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 또 헤이그가 있어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구나. 을사늑약 이후구나.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빼앗기고 경술국치로 이제 국권이 이제 피탈이 되어서 총독부가 설치가 되는 거지. 이때.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으로는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죠. 요게 있겠죠. 대한제국 수립과 국권 피탈 사이에 을사늑약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인데요. 탕평비, 속대전 이런 단어에서 누구나 영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조하면 이제 탕속균, 탕평비, 속대전,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 알기죠. 당 속에 균이 있구나. 사도세자가 끓였느냐? 자기 아들 죽였던 바로 그분이죠.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이죠. 늘 나와요. 똘정부 학 노급 폐지. 균역법 정답이고요. 평양촌도 장수왕 고구려. 사신관 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 사기 결혼의 흑역사. 사신관 긴 결혼정책 훈요 10조. 흑창이 이제 뭐냐면은 그 고구려의 그 진대법을 계승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니다. 그다음에 역분전 사는 이제 사성 정책이라고 해서 성씨 수요 정책이죠.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최초의 개화 정책 추진 기관으로서 개항 이후에 있었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조선 주둔 헌병은 경찰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병 경찰 통치 1910년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910년대 찾는 거예요. 식목도감이 설치되었다. 도병마사와 함께 고려의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세도 정치이죠. 그래서 10년대 하면 땅 뺏겨죠. 20년대는 쌀 뺏겨. 삼미정식계획. 30년대 후반은 다 뺏겨. 총동원령,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신탁통치 반대 시위는 광복 이후에 있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항 이후에 있었던 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새끼야, 간섭을마, 독립할 거야. 그래서 그 독립협회입니다. 다음 1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직업이 도안, 백정이라고 쓰여 있어서 뭐 부끄러워서 그만뒀다. 내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역시 도안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쫓아낸다 라 하여서 백정과 관련된 운동을 찾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형평운동을 찾으면 되는 거죠. 당백전은 대원군 때 있었던 경복궁 중건 사업이죠. 교정도감은 그 최씨 무신 정권기 때 있었던 그것이고요. 형평운동. 보빙사는 이제 미국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에 이제 파견했던 사절단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구미위원부가 포인트죠. 구미위원부. 구미위원부라고 한 단어에서 누가 떠올라야 돼? 그죠?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떠올라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찾는 거예요. 또 뭐 상하이도 포인트죠. 3.1운동을 계기로 3.1운동 상하이 수립되었다. 또 뭐 독립공채 뭐 이런 다 힌트들이 많습니다. 도용마사는 식목도감과 함께 고려의 귀족회의가 되겠습니다. 홍보집사조는 갑오개혁과 관련된 용어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냥 개항이죠. 의정부 서사제는 그 조선 특히 이제 태종과 세조와 관련된 어머나 잘못 썼네요. 아니죠. 잘못 썼네요. 세종과 관련된 용어이죠. 식은땀이 나네요. 그냥.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5번. 아까 이건 이제 6조 직계제고 의정부 서사제는 이제 세종이죠. 세종. 3, 4, 6, 7, 8, 9 집안의 장농 쓰자죠.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 사전, 사전, 우리말, 한글과 관련된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그냥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냥 잘 읽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 조선학계를 몰라도.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신민회죠. 신신공대 백오인. 교조신호운동은 동학과 관련된 거예요. 동학과 관련된 것이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대한매일신보사죠. 대구의 서상돈이 제안하고 대한매일신보사가 주도합니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조직되었다라는 건 뭐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이고요. 그래서 조선어니까 그냥 한글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안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 예. 자, 이제 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우, 이게 뭐 평가원에서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틀려도 돼요. 자, 그래도 맞춘 학생들이 있죠. 예. 퍼펙트 들은 학생들이겠죠. 컴팩트 학생들은 못 맞춰요. 가나 연설이 행해진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퍼펙트 들어도 틀린 학생이 이게 또 있겠죠. 예. 어떻게 안 돼? 잘해봐. 친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뭐 만점 안 봐도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제 내각 책임제 하에 행정수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각 책임제. 어려운 말이죠. 벌써부터 어려운 말이 등장했네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여서 내각의 리더인 총리가 짱인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번 있어요. 장면 정부예요. 요게 또 포인트예요, 여러분. 3.15 부정선거 나왔으니까 4.19 혁명이네. 3.15 부정선거 다음이 4.19 혁명 터지고 4.19 혁명 다음에 짱면 정부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야. 발사부정, 4.19 짱. 이승만 정부 때 발췌개헌, 4.45 개헌,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 다음에 장면, 이게 장면 정부예요. 그러세요. 장면 정부고요. 자, 이제 발음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너무 쉽잖아요. 유신이잖아요. 뭐 박정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유신이라 할 수가 있어요. 박정희 시대가 되게 길어요. 18회. 예? 또 문제가 또 교묘하네요. 예. 18번 문제인데 또 18회를 집권했던 게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을 차지하는 게 유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또 절반에. 그죠? 장면 정부 1년도 못 가서 그 짜장면 누가 먹냐? 박정희가 5.16으로 먹잖아요. 그 결국 박정희 시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찾는 거예요. 자, 박정희인 걸 알고도 틀리나? 1번,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노태우. 네, 노태우고요. 팔푼 독동 기본핵.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88 올림픽, 북방해교, 한소수교, 독일 통일,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대. 같은 노태우 때. 예, 아까 얘기했던 거 똥. 7.4 남북 공동선언 박정희죠. 예, 유신 직전에 발표된 거고요. 2차 남북 1차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2차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남북이 개성공단, 이게 이제 1차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일인 거죠. 자, 19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뭐 이건 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국회 문제 나오면 재형국회가 단독 문제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5월 10일 50 총선거로 이루어진 게 재형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형국회에서 만든 게 뭐예요? 재헌헌법, 그리고 반민법, 농지개혁법, 이 세 개 외워라. 2년짜리 국회다. 그리고 나서 이 국회 끝나고 나서 6.25전쟁 펑. 다 그러니까 6.25전쟁 전 이야기이기도 한 거지. 이게 다 6.25전쟁 전 이야기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요거, 반민법,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회사령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20년대 문화통치와 관련돼 있죠. 헌의 6조는 이제 만민공동회가 이제 확대판, 만민공동회의 확대판인 관민공동회 때 발표된 것이고요. 동료협회로만 기억해도 돼요.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광모개혁, 대구의 국제적 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9번 신참, 대한국 국제, 전차, 찌개 발급, 국가총동원법은 30년대 후반, 민족말살 통치기와 관련이 있고요.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박종철. 예, 끝났죠? 예. 끝났죠? 뭐 전두환 정권 때 일어난 거대한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그리고 그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바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뭐 매년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정답은 1번.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가 썼고 의열단을 위해 썼죠. 의열단을 위해서요. 분하라도 운동은 이제 동아일보, 또 문맹퇴치 운동, 이런 게 제일신문의 힌트로 나와야 돼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나주역 쪽에서 있었던 그 여학생 희롱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된 것으로서 신간회가 또 지원했다라는 게 포인트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광복 이후에부터 대한민국 수립 과정상에서 있었던 모공과 점은 좌우에 있다 UN 44K 5의 그 하나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국사는 그 수능에 비해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어려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 계속될 거다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희망해! 이렇게 내죠, 계속. 컴팩트 들어야 됩니다. 컴팩트 듣고, 또 듣고, 6모 전에 한 번, 9모 전에 한 번, 11수능 전에 한 번, 최소 3번은 들어야 된다. 선생님, 저는 6모 전에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7모 전에 한 번 들어야죠. 선생님, 저는 그래도 약간 무조건 3번은 돌려야 된다. 3번 돌려서 복습해라. 복습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 한국 사람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고 외우고, 그리고 이 용어가 어디 시대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목과 함께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보지, 이제? 우리? 구모 때 본다, 구모 때. 구모 때 우리 밝은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만 이렇게 밝은 모습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밝게 밝은 모습 봅시다. 끝.